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17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갖고 43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해 포상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7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해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유족에게 수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일제 각종 행영 기록과 정보 문서, 신문 보도 기사를 분석하고 검토해 독립유공자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상자 중 6명은 공적 내용을 확인한 뒤 가족관계 등록부를 추적해 유족을 찾아 포상함으로써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순국선열은 모두 13,744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에서 진솔한 자세로 한일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선열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계류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생명까지 바치신 선열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과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과 사료수집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외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찾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부실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정보 공개 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폐쇄적으로 진행해온 정보 공개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에 제한된 접근이 최근 제기된 방산 부실 과정에서 쌓여온 적폐 중 하나로 보고 이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안보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홈페이지에 방위사업 이슈방을 마련해 부실과 비리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과장되게 보도된 내용이나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혼란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10만여 건에 달하는 내년 조달 계획 모두를 오는 19일과 25일 방위사업진흥회에서 열리는 조달 정보공개 설명회를 통해 각 방산업체의 조달 목적과 범위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매년 1월 공개해왔지만 공개 후 입찰까지의 기간이 짧아서 방산업체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음성적으로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문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었다며 품명과 장비명, 재고 번호, 수량, 납기 등 5가지 정보를 상세하게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기지 내 호텔 드래곤힐 라지에서 열린 한국명 장명식에서 서한택이라는 한국 이름이 적힌 장명패를 받았습니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을 평화롭고 태평하게 한다는 뜻이 담긴 서한택이라는 한국 이름을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 한자로 천천이라는 뜻의 한국성인 서 씨는 커티스 스카파로티의 S 발음을 참작했으며 본은 서울 서씨로 한미연합사 주소지를 감안해 정해졌습니다. 협회는 초대 주한미 8군 사령관인 월턴 워커 장군에게는 구웅수 씨,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송한필 씨 등으로 이름을 지어 증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태권도협회 측은 이날 행사에서 사령관에게 직접 태권도 명예단증과 함께 도복을 증정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졌습니다. 지난 9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설명회를 갖고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국방부는 17일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뢰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의료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지급 대상은 1953년 7월 27일 한국군사전전 협정 이후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인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 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및 그 유족분들이며 시행령을 제정하여 피해자 및 유족분들이 빠른 시일 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03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법률 해석의 차이로 10여 년의 계류 끝에 2014년 9월 19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지뢰 피해자 314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지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후유증을 앓았던 민간인들이 직면한 생계 위협과 가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12월 입법 예고를 거쳐 2015년 4월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팀을 뽑는 탑팀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됐는데요. 대원들은 열띤 경쟁을 벌이며 최고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시. 제법 쌀쌀한 날씨에 행군을 앞둔 대원들이 팔과 몸통, 다리 등 온몸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시민대 화이팅! 화이팅! 이어 20kg에 달하는 소총과 군장을 들쳐매고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자, 일어나 화이팅! 특전사 탑팀 선발대회 첫 종목은 20km 산악 급속 행군. 400에서 500여 미터 높이의 산 수십여 개를 빠르게 오르내려야 합니다. 특전대원들의 주파 시간은 평균 4시간으로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 끈끈한 팀워크를 갖춰야 가능합니다. 행군 시작 2시간 뒤 소형 카메라에 담긴 대원들의 모습은 예상한 대로입니다. 잠시 걷는가 싶더니 뛰고 또 뛰는 강행군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긴박해지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할 것 없이 무조건 내달립니다. 저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개념이 적군이 추격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도피 및 탈출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걸어서 하는 행군이 아니라 뛸 때는 신속하게 이탈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실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인원들 체력이랑 그리고 정신력 이 두 가지가 받쳐줘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올해 10번째를 맞이한 특전사 탑팀 대회는 6개 여단에서 각각 2개 팀씩 출전해 모두 12개 팀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4시간 뒤 도착 지점에서 만난 대원들의 자부심은 넘쳐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던 중대원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성인관과 중대장을 따라서 끝까지 완주해주는 중대원들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후 8시부터는 대회 2번째 종목인 생존술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식수 획득 훈련. 삽과 곡괭이로 단단히 굳은 땅을 파내고 둥그런 원 모양으로 커다랗게 구덩이를 만듭니다. 이어 판초 우위를 펴 위에 덮어놓으면 완성. 새벽에 맺히는 이슬이나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원들이 채워야 하는 양은 5리터.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대원들의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특전사 이 최고의 팀을 뽑고 있는 탑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탑팀에 참석하는 중대들 말고도 나머지 중대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매일 자주 실시를 해가지고 좀 이 특전사가 보다 더 높은 전투력을 발휘해서 세계 최강의 부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화법. 이른바 야전에서 불을 피우는 훈련입니다. 나무에 엮은 기다란 줄을 맞잡은 대원 2명이 주거니 받거니 줄을 세차게 잡아당깁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가 싶더니 버텨. 연기 난다. 마찰열로 뜨거워진 나무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결국 빨간 불이 피어오릅니다. 대원들이 불을 피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분여. 나무로 중심을 잡고 줄을 좌우로 당기고 불씨를 살리는 팀워크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수백 수천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최적의 방법입니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잡아준 사람도 그 좌우로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 불어주는 사람은 이제 연기가 나는 걸 빨리 파악하고 재빨리 불어줘야 이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대회 첫날 산악 급속 행군과 식수 획득, 체화법 등 소수점 차이 기량을 펼친 대원들. 대한민국 최정예, 세계 최강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특전대원들의 사격과 서킷 트레이닝, 특공무술 장면이 펼쳐집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대학교가 한국군과 미군 영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미연합작전 실무급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한미 공동 주요 안보 현안과 전략 환경의 이해는 물론 한국군 작전 수행 체계와 전작권 전환 추진 방향,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강의와 토의 프로그램으로 17일부터 일주간 진행됩니다. 또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크 W 엔터 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의 특강과 국방대 교수들의 수준 높은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며 참가자들의 안보의식 증진을 위한 전방지역 견학도 실시됩니다. 교육을 주관한 국방대 위승호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교육이 한미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발전상을 이해하고 양국 장교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국군의 해외 평화유지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외 파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군 해외 파견 특별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뒤 국군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소개한 것으로 최초의 파견 부대인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부터 지금까지 모두 19개 부대의 활약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 홍보책자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전시됐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회 의원 입법안으로 상정돼 있는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소개하는 자료도 함께 제시해 국군 해외 파견 활동의 근거 법률 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와인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음주 문화 트렌드가 변하면서 칵테일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에 대한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조주기능사에 대해 심혜슬아사가 알아봤습니다. 손님을 압도하는 화려한 손동작. 여러 재료를 섞은 후 예쁜 잔에 담으면 달콤 쌉쌀한 칵테일이 완성됩니다. 칵테일은 위스키, 보드카 등의 양주류와 시럽, 주스 등의 부재료를 혼합해 만들며 색깔과 맛, 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텐더는 고객이 원하는 술을 만들어주고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칵테일에 관한 풍부한 지식은 물론 고객과의 원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또 외국인을 대할 기회가 많으므로 간단한 외국어 회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바텐더는 단지 손님에게 어떤 음료 하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바에서 행동을 할 때 어떤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걸음걸이부터 또 어떤 칵테일을 만들 때 메이킹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프로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도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또 요즘은 우리나라 좋은 바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 회화 정도는 본인이 또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바텐더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바텐더 자격증, 즉 조주기능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조주기능사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실기시험인데 양주학개론과 주장관리개론, 기초영어, 3가지 과목의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실제로 칵테일 제조 기술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40가지의 칵테일 중 문제로 주어지는 3가지를 무난하게 만들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칵테일바, 호텔, 레스토랑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추세가 커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문화처럼 즐기고 있는 추세에서 칵테일도 같이 사람들이 문화처럼 즐길 수 있는 추세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리고 또 제 사업에 그렇게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하는 판단하에 이렇게 같이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주류 관련 서비스 업종을 10년 뒤 유망직업군 5위 이하로 평가할 정도로 음주 문화는 현대인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칵테일은 무분별한 과음을 피하고 가볍게 즐기는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이너가 되고 때로는 편안한 말벗이 되는 바텐더의 꿈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 함께 기여하고 있는 한미공군의 활약상과 발전상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공군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됩니다. 20일 오후 1시 30분 100번 김구기념관에서 열리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군 역사기록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2015년도 전반기 정책연구위원을 모집합니다. 전역한 지 3년 이내인 예비역 준장 또는 소장으로 정훈과 인사 분야를 선발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위촉되며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28일까지 접수하며 12월 12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여성가족부 등록 비영리단체인 함께하는 아버지들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1회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통 편지 공모전이 열립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또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19일까지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24일 발표하며 시상식은 29일입니다. 생명 존중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가 장병과 군무원, 군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을 실시합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된 공연으로 오는 28일까지 서울 홍익아트센터에서 공연되며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매년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우리의 국권이 침탈당한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이날로 정했는데요. 이번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국가기록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기록물도 공개합니다. 순국선열의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다양한 선양사업과 추모행사 등을 담고 있는데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